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코멘트입니다. 캐나다는 인도 주재 외교관의 수를 보안상의 이유로 줄였고, 인도 또한 캐나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공식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 비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린 후에 바로 내렸지만 실제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875년 시계 및 기계 인형의 제조업체로 출발한 도시바가 사모펀드에게 78.65%의 지분을 매도한 후에 올해 말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49년 5월에 상장을 했던 도시바는 2015년 6년간 이익을 과대 계정했다는 것으로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낸 이후 2년 후엔 자회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봤으며 2018년에는 가장 가치가 있었던 반도체 칩 사업까지 매각을 했었습니다. 투자가들이 수익을 위해서 현금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들로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또한 그런 주가의 평가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익성이 없는 또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92세의 미디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루퍼트 머독은 폭스콥과 뉴스콥의 회장 자리를 52세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그리고 고향인 호주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이 사이버 보안업체인 스플링크를 역대 최대 규모인 280억 불, 37조 5,228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인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AI가 또 들어가는군요. CEO는 향후엔 값비싼 하드웨어의 일회성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플링크 주가는 20.77% 올랐고 반대로 시스코는 3.89%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지 훼손과 가짜 포스팅으로 인한 환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짜 포스팅을 가려내기 위해 AI를 활용하기도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AI가 나오는군요. 그들은 이미 5만 9천 개의 가짜 포스팅을 삭제했고 15만 7천 개의 가짜 포스팅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그들의 테스트를 통과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및 호주의 포스팅들은 내년 2월에 검증이 되었다는 아이콘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9개월 만에 사우디의 전기차 공장을 다음 달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4만 7천 대를 판매했고 1위인 도요타는 13만 3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1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전기차 회사들이 자꾸 사우디,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같은 곳으로 진출하는지를 지금껏 내연차만을 만들던 현대차의 강성 노조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AI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과 고평가된 주가가 정당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ARM은 어제 IPO 가격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 홀딩을 하면 좋지만 단타로 한국의 언론들이 자주 쓰는 따따상을 노리고 들어간 투자가들은 또 한 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IPO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일본의 젠쇼가 인수를 한 지 6개월 만에 일본의 롯데리아는 제테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테리아는 그들의 메인 메뉴인 젯핀버거와 카페테리아를 조합한 이름으로 지난 4월에 롯데리아를 인수한 젠쇼는 1982년에 설립된 21개의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일본의 1위 식품회사입니다. 사진 첨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파산 신청을 한 한국의 기업은 103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가 상승을 했으며 지난해 총 1004건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시대의 1069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인도의 철강 에너지 기업인 JSW가 LG 에스올과 인도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함께 생산하기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JSW는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작하기에 앞선 단계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ATL이 중국은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CATL이 경험과 가격 경쟁력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터키의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500bp, 5% 인상을 해서 30%로 만들었고 공격적인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 인플레가 59%까지 치솟자
중앙은행장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6월 이후 터키의 기준금리는 2150bp, 21.5%가 상승했습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인 민페스트는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강화가 되자 올해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으로서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상위 20개 금융도시에 도쿄가 들어가지 못하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로 했고 진입장벽도 낮추고 덜 관료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3년간 일본의 자산운용업계가 규모가 50% 늘어난 800조 엔, 7,200조 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궁극과 같은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하자 스위스 쭈리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런던이나 파리보다도 2배 이상 비싸졌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여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해상 수출이 막히자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자 자국의 곡물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던 불가리아, 헝가리,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일시 금지 조치가 지난 15일로 끝났지만 여전히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그러자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자 지금껏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무기를 지원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게 지금 너무 땡깡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을 지원을 해도 안 되고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미국의 공화당도 지금 의원들도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금리를 동결했고 영국의 중앙은행도 5.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발표하면서 14번째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8월 영국의 CPI는 18개월 이래 최저치인 6.7%로 내려왔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6.2%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코로나19 테스터를 온라인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달부터 무료로 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며 주말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